안녕하세요. 얼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방산 주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장기 투자해야 될 방산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선수들이 일단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25불 주면서 바이든급 주고 있죠. 2월 20일입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분야들도 뭐 많이 주고 있죠. 2월 17일은 바이든급 374불. 자, 그 다음 요거는 좀 늦게 1월 26일입니다. 바이든급 주고 있고 335불 약간 다운사이드 되고 있고, 자, 나머지는 거의다가 뭐 375불, 380불, 350불, 375불, 380불 거의다가 지금 가격보다는 높게 주고 있다. 근데 이건 다 1년치고 1년 후는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단지 요번에 1년치니까 자 2년, 3년을 가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자, 장기 투자가 할 만한 그런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했던 425불이 왜 나왔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IB 중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곳은 이제 모건 스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는 항공우주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이 성장 동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항공우주라든지 방위산업 관련 주식에 대해서 비중 확대 등급과 42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분석을 시작했는데 32%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GE 에어로스페이스의 꾸준한 서비스의 성장, 강력한 가격의 결정력, 그리고 탄탄한 재무 상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진입 장벽이 높은 장기의 경기 순환 산업체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한 최고의 항공 우주라든지 방위 산업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러한 특징과 더불어서 항공기 엔진의 핵심 인부 수행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추세 이상의 성장, 장기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속적인 수익이라든지 잉여현금 흐름 이런 것의 상향 조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적인 승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가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장기적인 프리캐시플로의 수익 창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멀티플의 확대, 실적 전망의 수준 이런 것들에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실적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를 8에서 14%까지 상회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는 거겠죠. 서비스 부분의 성장, 애프터마켓의 강세가 주요 동력이다. 자,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명이 일단 레이팅을 줬죠. 레이팅을 줬는데 24명이 등급을 줬는데 6명이 스트롱 바이, 12명이 바이, 2명이 홀드, 1명이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에버리지 프라이스 타겟을 본다면 355불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가이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던스 중에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있죠. 자,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커머셜이라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서 본다면은 8.6인데 2015년도는 2010년도 보면은 9.6에서 9.9까지 늘어나고 있고, 자, 그 다음 디펜스 분야라든지 이쪽 분야도 마찬가지로 1.5인데 이건 1.5에서 1.65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GE 에어로스페이스는 2015년도가 9.1이었는데 2010년도는 9.85에서 10.25까지도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상당히 많이 늘어난 모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가는 계속해서 달릴 수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DCF 모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DCF라는 말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갖다가 할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래 밸류 있죠. 그냥 퓨처 밸류. 자, 미래 가치를 갖다가 현재 가치, 프레젠 밸류로 땡겨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할인율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의 매출의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그 다음에 EBITDA 마진은 26.4%. 자, 그 다음에 또 프리캐시플로의 마진 역시도 지금 이제 성장률 역시도 5.7%로 했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페어밸류가 292불.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겠고, 가장 낮게 주는 가격이 이 정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좀 할인을 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는 적어도 9.8% 정도의 할인율을 준 거고, 자, 할인율 조금 낮추면서 9.3%까지 갔을 때는 310불까지도 페어밸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가장 밑으로 올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가 8.53이니까 자, 여기다 멀티플 곱해주면은 적정 주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그거 보기 위해서는 지금 몹시에서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배수가 지금 이제 섹터 평균인데 46배수 받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 5년치는 일단 41.84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은 지금 모습에서 뭐 46배수니까 좀 높게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동료들은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즉, 말해서 GE라든지 아니면 보잉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RTX 이런 것들을 본다면 지금 이제 과거 2년치를 보겠습니다. 2년 후에 40배수 정도 받고 있는 48배수, 여기는 27배수니까, 자, 아무래도 보잉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 40배수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많이 주면은 41배수까지도 아까 보셨듯이 5년치 요걸 줄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40배수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때 지금 40배수하고 2028년도 걸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 거 9.73이죠. 9.73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390불, 뭐 400불, 아까 보셨던 425불도 좀 갈 수 있다. 물론 1년 안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좀 장타로 봤을 때 뭐 2029년도라든지 이렇게 길게 좀 보시면서 투자하신다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프리미엄이 붙는 것은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 다른 것보다는 방산이 일단 이제 지정학적 갈등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해서 프리미엄 한 40배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 차트 한번 보시려면 직전 고점이 있죠. 요때 지금 208, 300불 때 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가고 있죠. 주봉에서.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자,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신고가가 나면은 매물백도 없고 충분히 좀 꺾일 수는 있겠지만 더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자, 아무래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꾸준히 좀 들고 가신다면은 상당한 수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을 본다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일봉에서 본다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적극적으로 쫓아가긴 좀 그렇고, 좀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자,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렇고, 물론 계속해서 상승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하락할 때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좀 꺾일 때 있죠. 그 기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꺾일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꺾일 때는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는 투자 전략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2.0 시대의 국방 슈퍼 사이클에서 왜 G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중요하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펀더멘탈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돈이 흘러가는 곳 진짜 승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산 대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승자가 누군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1조 달러.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엄청난 국방 예산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익숙한 이름들을 떠올리겠죠. 근데 만약에 그들의 진짜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면요? 어쩌면 이 국방 슈퍼사이클의 진짜 주인공은 아주 의외의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조 7,180억 달러. 이게 바로 2024년 딱 1년 동안 전 세계가 군사비로 쓸 거라고 예상되는 돈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냉전이 끝난 이후로 가장 가파른 증가세예요. 이건 그냥 예산이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선순위가 아예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네, 이건 뭐 잠깐 이러다 말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거를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군사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는 시기라는 뜻이죠. 지금 보세요. 중동,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전 세계 곳곳에서 터지는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여기에 미래에는 더 공격적인 국방 예산안이 나올 거고 동맹국들한테는 너네도 돈 더 내 하는 압박이 거세질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재무장을 이끄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투자자 입장에선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우리가 아는 그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들한테는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끌어안게 만들고 있거든요. 원문에서는 이걸 계약업체의 덫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자, 이 덫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 가지 문제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고정가격 계약의 저주예요.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물가 쌀 때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원자재 값, 인건비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죠. 두 번째는 공급망의 악몽입니다. 부품도 부족하고 숙련공들도 은퇴해서 물건을 제때 못 만들어요. 그럼 당연히 수익 인식도 늦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사주 매입 규제입니다. 예전에는 정부 돈 받아서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띄우는 게 쓸쓸했는데 이젠 그게 막혔어요. 투자 매력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준은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데 정작 수익성은 나빠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주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는 비용을 고객한테 얼마나 잘 떠넘길 수 있느냐, 즉 가격 결정력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자, 이 해결책을 이해하려면 먼저 MRO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제품을 한번 판 다음에 그 뒤로 오랫동안 부품 팔고 수리해주면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고수익 사업을 말하는 거죠. 원문에서는 한 기업이 이 MRO 모델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합니다. 바로 GE 에어로스페이스죠. 이건 아주 고전적인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에요. 면도기 본체는 싸게 팔고 평생 써야 하는 비싼 면도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GE는 엔진을 팔고 수십 년 동안 부품과 서비스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잉은 고정가격 계약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록히드 마틴은 자사주 매입 규제에 발목이 잡혔죠. 그런데 맨 아래 G를 한번 보세요. MRO 중심의 사업 모델 덕분에 앞에서 말한 그 덫들을 아주 깔끔하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아예 리스크의 결이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GE가 가진 구조적인 우위가 뭐길래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걸까요? 네 가지 핵심 기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GE의 강력한 경쟁력, 이른바 해자는 바로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MRO 지배력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드론 엔진, 적응형 사이클 엔진 기술, 그리고 정책 리스크가 없는 포트폴리오까지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죠. 첫 번째, 바로 MRO 지배력입니다. GE 상업 부문 매출을 뜯어보면요, 무려 74%가 신규 엔진 판매가 아니라 이런 고수익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신형 비행기 인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럼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낡은 비행기를 더 오래 굴려야 하고 그 낡은 엔진을 정비해야 하죠. 이게 다 GE 매출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GE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래의 전쟁, 바로 드론 전쟁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비싸고 정교한 엔진을 소량으로 파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천, 수만 대의 AI 드론에 들어갈 저렴한 소모품 엔진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모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선점하는 전략이죠. 세 번째, XA100이라는 적응형 엔진 기술로 아예 기술적인 독점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엔진을 쓰면 차세대 전투기 연료 효율이 25%나 좋아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히 넓은 태평양 같은 곳에서는 작전 반경이 훨씬 길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GE의 사업 구조는 정책 리스크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 즉 해지가 되어 있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국방이 아닌 상업 부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국방 예산에만 적용되는 자사주 매입 규제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죠. 게다가 CEO가 직접 나서서 로비를 통해 자사 제품이 관세 폭탄을 맞지 않도록 방어막까지 쳐놨습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그럼 이렇게 탄탄한 구조적 우위가 어떻게 실제 돈으로, 즉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지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GE가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잔고예요. 이 말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매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엄청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2030년까지 꾸준히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힘은 뭘까요? 네,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한번 팔면 수십 년간 돈을 벌어다주는 GE의 강력한 MRO 엔진입니다.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 케이스에서 목표 주가를 615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는 우리에게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 시대에 궁극의 무기는 과연 최첨단 미사일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무기들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고수익 엔진 기술을 가진 바로 그 회사일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